안녕하십니까, 단태입니다. 리플 민코인 해킹 사태. 오늘은 일론 머스크와 민코인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서적 하나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기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책이고요. 아직도 아토피 피부염을 못 고치는 사람은 이 책을 안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지 않은 피부과 의사는 아토피 완치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기의 과학적 비밀은 한 세기 이상의 의문이 풀리지 않았던 문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 화면 우측에 있는 두 개의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토피 원인균이 피부 밖으로 뛰쳐나온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은 그 원인균들이 다시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고 3일 동안에 말라서 죽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아토피는 자기 몸에서 균을 끄집어내서 눈으로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게 101년 된 아토피의 과학적 비밀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0년 이상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죠. 인간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갇혀 있어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과연 인간은 에너지를 창조하는 존재로 진화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세계의 과학적 비밀에서 뉴턴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인슈타인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면 누군가는 틀렸겠죠. 이 저자가 틀렸을까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배운 기초 물리학이 틀린 걸까요? 이제 저자는 책으로서 기초 물리학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리학계가 이 저자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걸 입증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에너지를 창조하는 존재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로 세계의 과학적 비밀을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론 머스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일론 머스크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파헤치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뇌피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리 상태를 보고 우리는 이랬구나 라고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의 밈코인이 도지코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당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도지코인을 트위터 X에 띄우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비트코인에 뭐가 못마땅해서 도지코인에 아빠 노릇을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첫 번째로 암호화폐의 최초의 암호화폐다라고 하는 상징성, 그 다음에 탈중앙화됐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수량이 2100만 개에 해당한 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채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진짜 땅을 파서 금을 캐는 게 아니라면 굳이 전기를 써가면서 채굴 시스템을 돌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비환경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굳이 채굴을 하지 말고 만들어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2100만 개 한정이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못마땅했던 겁니다. 근데 도지코인은 발행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행 한도를 정한 것 자체가 또 못마땅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비트코인 자체가 민코인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암호화폐로서 충실하게 자기 역할만 할 수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굳이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암호화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약간 다르게 보고 민코인인 도지코인이 나오자마자 도지코인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지금까지도 특별한 것이 없고 그냥 민코인으로만 존재하고 있고요. 도지코인과 싸워서 이겨보겠다라고 나온 게 시바이누 코인이고 도지코인의 자식 코인이라 그래서 베이비 도지코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도지코인 빼고 시바이누나 베이비 도지코인은 스스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민코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민코인이 아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코인으로 점점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시바이누도 그렇고 베이비도지도 그렇고 AI나 뭐 다른 용도를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모든 코인이 다 민코인입니다. 그리고 화폐의 가치는 교환 가치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신생 화폐인 겐슬러 SEC 코인도 민코인이죠. 지금은 아무런 기술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옳은 대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추진한다라고 얘기하면 민코인이 아닌 이상한 코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재단이 올바르게 이걸 운영을 해서 재단에 부가 쌓이면 그걸 가지고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나오는 순간서부터 그 생태계로 인해서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겁니다. 지금은 가치가 없는 코인인 게 맞는 거죠. 앞으로도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코인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코인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매달려서 도지코인을 뭐 200원, 800원 이렇게까지 올려놓을까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올려놓는 겁니다. 쓸모가 있게 되면 화폐의 교환 가치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암호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왜 도지코인 아버지가 됐는지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거나 또는 환경적이지 못하다는 것, 친환경적이지 못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눈에 거슬렸던 거죠. 그걸 밈적으로 풀어서 도지코인이 발행되니까 도지코인이 오히려 화폐로서의 역할은 잘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도지코인의 아버지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굴 시스템의 혁신, 파이코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죠. 파이코인도 채굴을 합니다. 파이코인은 채굴을 하는데 사람 각자가 다 채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채굴하는 방식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 각자가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광고를 시청해야 됩니다. 그 광고 시청하는 것이 채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어떤 문제를 풀어서 코인을 나눠주는 거거나 뭐 카스파 코인처럼 뭐 채굴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핸드폰에다가 파이코인 채굴 시스템을 깔고 채굴을 시작하면 매일매일 광고를 한 편씩은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코인이 쌓이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놔서 이 파이코인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만큼 채굴 시스템이 비환경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어서 사람들은 이 채굴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의 채굴 시스템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재단 동향입니다. 재단은 어제도 코인을 구매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1092억과 1500만 개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4일간 3, 4일간 구매한 수량은 약 8조 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 수량은 294조 9170억 개입니다. 그리고 보유 비율은 70.11%까지 올라갔습니다. 재단이 이렇게 계속 구매를 하는 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요. 코인스토어의 그 가격하고 이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의 가격 편차가 약 40%까지 났습니다. 저도 어제 댓글 다루신 분 때문에 알았는데 그 40% 편차가 났기 때문에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에서 팔고 다시 코인스토어에 들어가서 샀더니 본인의 그 코인 숫자가 40%가 증강이 됐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원래 한국에서 이런 코인 거래를 하다 보면 국제 시세하고 5%만 차이 나도 경고가 뜨는데 그런 경고 시스템이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코인스토어에서 구매한 이후에 그걸 다시 바로 이 덱스 거래소로 가지고 와서 팔 수만 있다 그러면 거기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40%씩 마진을 볼 수 있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코인스토어에서 구매한 코인을 아직은 출금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40%의 마진을 본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코인스토어의 가격은 상승했고 그 다음에 솔로제닉 덱스 거래소의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점을 어느 정도 찾아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서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다가 천천히 가격을 형성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래 동향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잘못 설명을 했더라고요. 계산을 제가 뭘 보고 저기다 숫자를 저렇게 적었는지. 그래서 30만 6천 원이 아니고 어제 판매된 금액은 3,600원어치를 판매한 겁니다. 정정하고요. 오늘 고래 동향은 전반적으로 다 매수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3월 16일자 기준으로 고래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3월 16일자 기준으로 지켜보는 이유는 재단도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코인을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재단이 3월 16일 날 6천에서 9천 사이, 6천에서 10,000 사이, 요 가격대에서 대량 판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재단의 가치도 6,000원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0원에 가까우면 이제 돈을 준비했다가 6,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사들이고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고래들도 6,000원 근처에 가면 아하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로 6,000원이 무너지면 부디넘게 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저도 이틀 동안에 약 한 200만 원어치를 구매하였습니다. 해커 동향입니다. 해커는 어제도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0점 소수점 이하 0.6개의 15의 그 45,000 XRP로 3,000억 개를 걸어놓은 셀링 오더도 그대로 뒀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매매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XRP를 송금하거나 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커도 시장이 워낙 흔들리니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동향입니다. 랭킹은 변함없이 1등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하락하는 중에 그 코인을 매수하는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볼륨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4조 2,700억 개가 거래되었고요. 거래량 치고는 평일보다는 좀 많은 편이죠. 평일이 한 3조 개 정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지갑 숫자도 7,200 60개, 70개, 7,270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화면상에는 7,279개로 9개가 늘어났고 현재 숫자로는 7,281개로 2개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차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5월 9일 코인스토어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SEC USDT 시장이죠. 여기 보면 최상단에 24시간 하이로우가 나올 겁니다. 여기도 편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대단히 심한데 그 옆에 보면 플러스 37.98%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코인스토어는 가격을 올려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덱스 거래소는 가격을 내려서 마감을 하면서 서로 그 가격 편차가 갭이 한 40% 있었는데 그걸 서로 줄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갭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은 덱스 거래소의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지금 현재 소수점 이하 0.7개에 5,9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000이 살짝 무너졌죠.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그 사자가 유입이 돼서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7,400에서 떨어져서 5,000대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어제 상당히 많은 수량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솔로제닉 덱스 거래에서는 가격을 낮춰서 그 코인스토어의 가격과의 편차를 좀 줄였고 코인스토어에서는 가격을 올려서 덱스 거래소의 편차를 줄여서 어중간하게 지금 그 가격 추이가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서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서 오르락내리락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5월 9일 덱스 거래소 판매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소수점 이하 0.7개 빼고 6,000대에서 지금 5,900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공방이 곧 끝나겠죠. 근데 어디로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래를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상태입니다. 해커는 지금 관망 추세에 있고요. 해커의 주문 현황은 적혀 써 있는데도 소수점 이하 0.6개에 15, 우리가 15,000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3,000억 개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대로 그냥 오늘도 관망을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와서 다시 겐슬러 SEC 코인의 구매 방법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답변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저 하나 이거 사고 파는 문제도 복잡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겨우겨우 저도 해석해 가면서 이걸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겐슬러 SEC 코인의 구매 방법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본인이 알아내셔야 됩니다. 제가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 이 겐슬러 SEC 코인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의도 저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겐슬러 SEC 코인이
3월 16일경, 14일경 뭐 이때쯤부터 시장에 상장이 돼서 3월 21일 날 해킹이 돼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가 45일 만에 부활해서 지금 겨우겨우 걸음마를 떼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을 누구한테 권유할 것이며 누구한테 사라 마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박은 아니지만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코인입니다. 이 목숨만 붙어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고위험입니다. 아직은 고위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을 자기가 분석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걸 투자를 할 것이고, 자기가 남의 말만 듣고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투자하기 힘듭니다.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헤쳐나갈 수 있는 위험인지 아닌지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또 앞으로의 미래를 좀 생각해보는 입장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말만 듣고 사시는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제 말을 듣고 사서 이득을 보면 다행이지만, 제 말을 듣고 사서 이렇게 위험한 코인을 추천해 줬냐고 욕을 바가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내가 샀다, 내가 산다, 어제처럼 이게 얼마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면 더 사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합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사라 마라 하는 얘기는 절대 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저는 어제 그 가격대를 유지했기 때문에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에 100만 원씩 200만 원어치를 더 샀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101년 된 아토피 피부염을 끝낼 때입니다. 주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이 책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과학적 비밀이란 이 책은 아토피 피부염의 과학적 완치를 약속합니다. 단순히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완치되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다만 이 내용을 읽고 철두철미하게 본인에게 맞는 스케줄을 짜서 지켰을 경우에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치 방법이 나왔다고 해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아토피라고 하는 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일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완치는 약속하는데 치료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십시오.